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첫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 성사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을 덮쳐 11명이 긴급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타겟 매장에서 4만여 달러 어치의 물품을 훔친 연쇄 절도범의 공개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LA의 한 묘지에서 100여 개의 청동 명판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동부 지역에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서 항공기 수천 편이 취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주에서 치러진 공화당 대선 후보 첫 경선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세론을 굳히면서 당내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세론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첫 경선인 아이오와 경선에서 51%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득표율 2위를 기록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무려 30%포인트가량 앞서면서 아이오와 경선 역사상 가장 큰 표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I just want to thank you all. This is a very special night, and this is the first because the big night is going to be in November when we take back our country, and truly we do make our country great again. 승리를 확정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선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도 진영을 떠나 모두의 단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This is time now for everybody, our country, to come together. We want to come together. 워싱턴 포스트는 여론조사를 통해 이번 경선에서 여성과 고령층, 저학력자 그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대항마로 떠오르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3위를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고 한 자릿수 지지율을 얻은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는 경선 직후 트럼프 지지 의사를 밝히며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공화당 다음 경선은 오는 23일 뉴햄프셔주에서 열리는 가운데 당원들만이 참여한 이번 경선과 달리 일반 유권자들도 참여하는 만큼 중도층과 무당층의 표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와 디샌티스 주지사는 여기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햄프셔주에서도 승리를 거머쥘 경우 대선까지 순항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경선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확실한 선두주자라고 평가하며 오는 11월 대선은 극우 세력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공원에서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되고 당시 차량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골든게이트 공원의 크로스오버 드라이브 부근에서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나무 아래에 있던 차량 5대가 파손됐습니다. 당국은 차량 내부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11명을 구조했고 이들 가운데 2명은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19번가 비뉴의 모든 도로가 차단됐고 도로 청소와 나무 제거 작업으로 6시간이 지난 저녁 10시쯤 도로가 재개통됐으며 나무가 쓰러진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레건주의 레이크 오스비고 지역에서도 나무가 주택과 가로등으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최소 30건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남성 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남성이 타겟 매장에서만 계속해서 아이패드를 훔쳐 달아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얼바인 경찰국은 지난 12일 타겟 매장에서 한 남성이 직원이 들고 있던 물건을 갑자기 낚아채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는 직원에게 질문을 하면서 다가간 뒤 직원의 손에 있던 아이패드를 재빨리 가로채고 도주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지난 10월부터 캘리포니아주 남부 타겟 매장에서 아이패드를 계속 훔쳐왔으며
현재까지 훔쳐온 물품의 가격이 3만 9천 달러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용의자의 범행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전미소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소매업체들은 급증하는 절도 사건으로 인해 전년 대비 18% 증가한 1,1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지역의 링컨 기념공원 묘지에서 100개 이상의 청동 명판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지난 금요일 칼슨 지역의 링컨 기념공원 묘지에서 100개에 달하는 청동 명판이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둑들은 청동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액체를 뿌리거나 톱과 열을 사용해 묘지 전체에 청동을 녹이기 위해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으며 명판 뒤편에 1934년 아브람 링컨 동상도 훔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t takes a lot of force to pry this off. I believe that they know a lot about metal because they took some type of liquid to take off some of the patina to see if it is bronze. 또 이들은 훔친 명판을 리셀러나 재활용 회사에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현재 청동 조각의 가격은 파운드당 2달러 50센트, 구리의 가격은 파운드당 3달러 이상에 달합니다. 기념공원 묘지는 LA 최초의 통합 공동묘지 중의 하나로 남북 전쟁 당시 4만여 명의 참전 용사들이 안치되어 있으며 특히 다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주일 전 캄튼 지역의 우드런 공원 묘지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명판 20여 개가 도난당하고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겨울 폭풍이 미 동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오늘 하루에만 수천 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항공기 지연과 결항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플라잇 어웨어에 따르면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늘 오후 4시 20분에 2,2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6,800편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나이티드와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각각 3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Southwest definitely had a lot of cancellations. The board was red. Got dropped off about 10 a.m. to fly out about noon to Houston and then on to Chicago from Houston. And we first were told it was going to be delayed, I think 2 hours, they said, and then it was canceled altogether once we got to that 2-hour mark. So I just rebooked for Wednesday instead. 이번 항공편 지연과 취소는 광범위한 악천후의 영향과 사전에 예고된 지속적인 보잉사 조사 그리고 추운 기후에서 항공기의 착빙 현상을 제거해주는 제빙액 공급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10,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법원이 제트블루의 스피릿 항공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오늘 저비용 항공사인 제트블루와 스피릿 항공사의 인수합병을 막아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합병을 허용하면 저비용 항공사들의 주요 경쟁사가 사라지게 돼 그동안 저렴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트블루와 스피릿 항공은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음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거래가 성사됐다면 합병회사는 미국의 5대 항공사로 부상할 전망이었습니다. 한편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스피릿의 주가는 50%가량 급락했지만 인수 부담 리스크가 사라진 제트블루의 주가는 5%가량 상승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수입산 생굴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해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지난 12일 LA 지역 식당 4곳에서 생굴을 먹은 27명이 위장 질환을 호소하며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재 집단 식중독 사례의 원인과 경로를 조사 중이라며 주민과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생굴 섭취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중독은 설사와 경련,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염성이 높아 식중독 증상이 있을 경우 손을 자주 씻고 주변을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현재 해당 생굴이 판매된 식당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 전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식당을 운영하기에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레스토랑 퍼니처가 미 전역 50개 주의 렌트비와 요식업 서비스, 허가 비용, 세금, 최저임금, 규제 등 1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기에 필요한 비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주가 최악의 운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식당을 개업하는 데만 최소 126일 소요되고 복잡한 인허가 문제와 식품 안전, 화재 안전, 주차 공간 등 허가 절차가 복잡한 부분이 지목됐습니다. 또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식당을 개업하고 운영하기에 가장 힘든 지역 2위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경우 렌트비와 높은 물가로 인한 최저임금 상승, 주정부 세금 등이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콜로라도와 일리노이, 애리조나, 알래스카 등도 식당을 개업하고 운영하기에 힘든 지역으로 순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최상위권 대학의 경영전문대학원인 MBA를 졸업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졸업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교의 MBA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 졸업생의 비율이 2021년 8%에서 지난해 20%로 급증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역시 같은 기간 9%에서 18%로, 매사추세츠 공대도 5%에서 13%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MBA 졸업생들이 주로 선호하는 첨단 기술이나 금융 분야의 기업들이 최근 구인 건수를 줄이고 예전보다 신중하게 직원을 채용하는 분위기가 확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MBA 학위보다도 특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구직자들을 선호하는 경향도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농업과 제조업, 유통업계의 경우 MBA 졸업생의 취업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 생과일 주스가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어 섭취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이 어린이 45,85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17건을 조사 분석한 결과 하루에 100% 과일 주스를 마시는 횟수가 한 번 늘어날 때마다 체질량 지수 BMI가 0.0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인 26만 8,095명을 대상으로 한 25건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메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인도 100%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이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주스에 포함된 열량이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가 과체중과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100% 과일 주스 섭취를 제한하라는 공중보건 지침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스 섭취량과 종류에 따라 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더 정밀한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학생들에게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체성과 글로벌 리더의 자질을 키우는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 LA에서 진행됩니다. 한국 전주시와 여주시 학생 30여 명은 LA 한인회가 주최하는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참석차 LA를 방문해 미 정규 중고등학교의 수업에 참관하고 글렌데일 소녀상, 도산 안창호 선생 생가 등을 방문하는 등 미국과 한인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체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외국 대학교를 나가보고 싶어가지고 많이 알아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얘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그 꿈이 더 키워질 것 같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과도 이제 영어로 대화를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을 좀 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해가려고 합니다. LA 한인회 측은 한국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한미 청소년들의 교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오는 6월 LA 지역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국 방문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LA 한인회는 한인 청소년들의 정체성 함양과 국제교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한국과 미국, 중국을 대상으로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 올해의 주인공은 한국계 감독과 배우, 제작진이 만든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인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미국 주류의 찬사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임소정 기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피콕 극장. 이성진이란 한국 이름이 세 차례 울려 퍼졌습니다. And the Emmy goes to Lee Sung-jin for Beef. 리선진! 한국계 이성진 감독과 한국계 배우, 제작진이 만든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나무 여우주연상까지 8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골든글로브와 크리틱스 초이스, 에미상까지 주요 시상식에서 들어올린 트로피만 이미 15개에 달합니다. 운전 도중 벌어진 사소한 시비가 극단적 싸움으로 치닫는 과정을 다룬 성난 사람들은 이민 2세 감독과 배우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영어에 한국어 단어를 섞어 쓰거나 한국 음식을 찾아 먹는 한국계 이민자들. 아가씨 여기요. 설렁탕 2개요. 그들의 고달픈 삶을 입체적으로 그려냈습니다. Thank you to Danny for teaching me that judgment and shame is a lonely place, but compassion and grace is where we can all meet. 2019년 영화 기생충에 이어 2021년 영화 미나리, 2022년 오징어 게임까지 한국 콘텐츠들이 철옹성처럼 여겨졌던 골든글러브와 아카데미, 에미상을 넘으면서 한국계가 주축인 드라마 성난 사람들도 할리우드 중심에 설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려 애쓰는 미국인들을 보고 영어 이름을 버렸다는 이성진 감독은 내 정체성대로 쓴 글이 모두에게 통했다고 말했습니다. I wasn't sure of anything back then. I certainly wasn't sure of holding something like this. 미국 언론들은 성난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주류 문화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저녁 회동을 했습니다.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협의를 이유로 만났지만 불법 무기 거래 때문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최선희 외무상에게 다가가 악수합니다. 두 사람은 웃음을 띠며 한참을 대화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면담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이 보도한 영상에는 소리가 제거돼 있었고 면담 내용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후엔 러시아와 북한 외교 관계자들이 지난해 양국이 체결한 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 회담 결과에 대해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에 나선 러시아 측은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미국의 정책 실패 탓으로 돌렸습니다. Что политика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и их региональных сателлитов по созданию угроз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тнюдь не способствует продвижению в позитив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이번 회담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불법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이 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회담에는 북한의 재래식 폭탄 생산을 책임지는 군수공업 부장 출신의 조충용 노동당 비서가 배석했습니다. 조충용은 유엔 제재로 여행 금지 대상 명단에 올라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에 이어 양국 외무상의 답방까지 이어지면서 푸틴 대통령도 조만간 방북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리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실 것을 초청하셨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폭력으로 국제 질서를 해치려 할수록 우리 동맹들은 가까워진다면서 푸틴과 같은 지도자들은 풀 수 없는 역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는 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 화해, 동적 개념을 아예 없애고 80년간 이어온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선언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양복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이 박수를 받으며 만수대 의사당에 입장합니다.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위해 연단에 선 김 위원장은 80년 가까운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대남 정책을 새롭게 법제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교전국으로 헌법에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 개념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며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의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남북회담과 교류 업무를 담당해온 기구들을 폐지하고 경의선의 북한 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완전히 끊겠다고도 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도 철거해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북방 한계선을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전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 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의 자주권 사수와 인민의 안전, 생존권을 수호하여 핵무력 건설 노선에 대한 내부 불만을 차단하면서 도발 명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합의 정신도 없앴고 합의 규범도 없앴고 대화 기구도 없앴어요. 남는 거는 진짜 과거 53년 7월로 돌아가서 정전협정하고 그리고 북한이 규정한 교전국가 상황만 남는 거예요. 통일부는 북한이 적반하장식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호도하고 공세적으로 무력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며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도발 시 몇 배로 응징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연방정부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김민찬 기자입니다. 연말연시 이어진 북한의 대남 공세에도 직접 언급을 자제해왔던 윤석열 대통령. 도발 시 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딴 공세를 국론 분열을 위한 정치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신년사에서도 새해 첫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북한 관련 언급이 없었는데 주적 등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자 대통령의 직접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북한 도발에 국민 불안이 가중될 수 있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차단하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북한 공세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한국에 대한 적대적 발언을 강화하는 것에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 보름 만인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경찰이 피습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며 연일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대표 헬기 이송에 특혜가 있었는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연일 부실 수사 공세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피습 보름 만인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탈당 행렬이 이어졌고 공천을 앞둔 계파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복귀 일성을 통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테러, 은폐수사, 정부당국 규탄한다. 국회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연 민주당 의원 120여 명과 당 관계자들. 경찰이 범인의 신상과 8쪽짜리 변명문을 공개하지 않아 음모론과 정쟁이 난무한다며 전면 재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밝혀진 진실 그리고 수사 관련 자료, 범죄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하십시오.
그것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경찰 수뇌부가 불참한 행정안전위 회의에서도 사건 직후 경찰의 대응을 일일이 따져 물었습니다. 처음 이 시작은 1cm 열상, 경상, 과도, 출혈량 적응 상태라고 했던 경찰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 당일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이 특혜였는지 밝혀달라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여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일단 각자 당의 세력을 키우고 설 직전에 합쳐서 기호 3번을 노리는 게 제3지대의 구상인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위원장은 계속해서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양당 정치 타파와 과거와의 결별을 앞세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도덕적, 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신당과 미래대연합, 한국의 희망과 새로운 선택까지 목표가 같은 이른바 제3지대 얼굴들이 이번에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세력을 넓혀 창당 절차를 마치고 설 연휴 직전 합당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인데,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국민 반응을 살펴야 한다며 이번에도 약간 거리를 뒀습니다. 성실하게 논의에 임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계없는 것들로 만약 논의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다소 진척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거. 개혁신당의 주황색과 새로운 미래의 짙은 바다색이 한눈에 대비되듯 여야의 전직 대표로 맞섰던 두 사람의 결합이 지지 세력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합당으로 가려는 제3지대의 첫 논의가 이번 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에선 이념과 노선이 완전히 달라 화학적 결합은 있을 수 없다거나 구멍 뚫린 빅텐트가 될 거라는 냉수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어제 오후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인근 공항에서 홍콩 항공사 여객기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한항공 여객기 출발이 예정된 시간보다 11시간이나 지연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고는 일본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5시 반쯤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에서 일어났는데요.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견인 차량에 끌려 이동하던 중 정지 상태인 캐세이 퍼시픽 항공기와 부딪혔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왼쪽 날개와 캐세이 퍼시픽 여객기 수직 꼬리 부분이 충돌한 건데요. 당시 대한항공 여객기엔 승객과 승무원 등 289명이 타고 있었지만 부상자는 없었고요. 캐세이 퍼시픽 여객기는 탑승 전이어서 승객들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공항 소방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여객기 기름 유출이나 화재 등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폭설로 출발이 지연된 상황에서 접촉 사고까지 발생하는 바람에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출발은 11시간이나 늦어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병 하나를 꺼내 드는데요. 순식간에 물병이 위에서부터 뿌옇게 변하더니 전체가 그대로 얼어붙고 맙니다. 북극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인데요. 한 미식 축구 팬이 캔자스시티 에로헤드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앞두고 생수를 사기 위해 매점을 찾았다가 겪은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공개했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냉장고에서 꺼낸 물은 불과 10여 초 만에 꽁꽁 얼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온이 낮은 곳에서 물에 기포가 들어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무력 분쟁을 종식할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는데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특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항전에 계속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무기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서방의 든든한 지원을 약속받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단에 서서
집중적인 지원을 거듭 요청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투자도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 예멘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으로 긴장이 고조된 홍해 상황도 핵심 의제였는데요. 카타르 총리는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멈춰야 중동 지역으로 확전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거의 엎드리다시피 한 자세로 위험천만하게 거리를 질주하고 있죠. 베트남의 유명 여성 모델 쩐티 응옥진 씨인데요. 부적절한 자세로 오토바이를 타는 영상을 촬영한 뒤 소셜미디어에 공개해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녀는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검찰은 찐이 올린 동영상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고요. 그녀가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차량들이 물에 반쯤 잠겨 있습니다. 차량 탑승자들이 급히 차 안에서 빠져나오는 긴박한 모습도 포착됩니다.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인데요. 사이클론이 몰고 온 폭풍으로 한 명이 숨지고 4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모리셔스 국제공항도 폐쇄되고 말았는데요. 이처럼 피해가 속출하자 모리셔스 기상청장은 집중호우를 예상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는데요. 아찔했던 당시 상황이 공개됐습니다. 과연 음주운전 사고였을까요? 서울 성동구의 한 교차로 이 좌회전 중인 검은색 차량 차도를 벗어나 인도로 돌진하더니 건물 외벽에 충돌하는데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한 시민은 간발의 차로 사고를 면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 유유히 걸어가 차 상태부터 확인하네요. 곧이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고 운전자에게서 음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마약 검사를 시행했더니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30대 남성은 이날 아침 자택에서 마약을 복용한 채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마약 청정국이 이젠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게 됐다며 단속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꾸불꾸불한 글씨가 쓰인 종이엔 미성년자지만 가난으로 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적혀 있죠. 지난 14일 자정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이거 들고 거리 활보할 거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는데요. 미성년자라는 이 학생은 집안 사정으로 전국을 돌며 일자리를 구했지만 실패해서 이렇게 길바닥에 피켓을 들게 됐다고 고백했고요. 부모님 통장 잔액도 바닥났다며 일자리가 간절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16시간이 지나고 학생의 글이 다시 올라왔는데요. 일자리 구걸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이를 등 뒤에 붙이고 서울 한복판을 돌아다녔다는 학생. 포기하려던 찰나 정장을 입은 남성이 다가와 밥을 사줬고 일자리까지 제안했다는데요. 제안한 일자리는 충남 아산의 한 대기업 공장 일이었다고 합니다. 학생은 기피 업종이지만 가릴 처지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끝맺었는데요. 누리꾼들은 믿고 써준 사람도 어린 학생 용기도 대단하다며 두 사람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지난해 지역축제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런 대응이 무색하게 연초부터 지역축제 음식값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진 속 순대와 떡볶이, 국수를 다 합한 가격은 얼마일까요? 음식 3개의 가격은 34,000원, 누리꾼들은 경악했는데요. 강원도 홍천 꽁꽁축제 야시장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순대 한 접시는 2만 원, 떡볶이와 국수는 각각 7,000원이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평소 시장에서 5,000원에 사오는 순대양이다. 이러니까 축제를 안 간다며 분노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축제 주관사는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을 확인해 업체에 가격을 내려달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고요. 순대는 저렴한 일반 순대가 아닌 찰순대라고 해명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찰순대, 일반 순대 따로 있나, 바가지가 따로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차량 트렁크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사람들은 침착합니다. 황당하게도 차량 화재가 아니었는데요.
중국 상하이에서 한 택시 운전사가 뒷좌석에서 불을 피워 요리하는 광경이 포착됐습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도 놀란 듯 다가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를 촬영한 시민은 이곳이 기차역 택시들이 줄을 서 있던 곳이라고 설명했고요. 택시 운전사가 불을 붙이고 채소를 요리하다 불 옆에 있던 파란색 상자가 타버릴 뻔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SNS에 화제가 되면서 모두를 날릴 뻔한 위험한 상황, 겁도 없고 생각도 없다는 현지 누리꾼의 비난이 쏟아졌고요. 택시업체는 해당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6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